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수능 완성 실전 1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만원사 답을 오늘 같이 공부할 텐데요. 정말로 중요한 글입니다. 뭐 제가 무당은 아니니까 올해 수능에 뭐가 나올지 찍을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저한테 올해 수능 시험 나올 거 한 개만 찍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전 만원사나 만원사 답을 찍을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질 만한 글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잘 들어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밖에 비가 옵니다. 올해는 장마가 굉장히 기네요. 나이가 드니까 이런 날씨가 좋아집니다. 하기 전에 선생님이 오랜만에 뻘소리 한마디 하고 시작할게요. 어, 그 학원 근처에 작은 서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서점에 갔었는데 서점 앞쪽에 요즘 보니까 뭐 전단지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붙어 있는 거 보니까 뭐 무슨 과목 뭐 대치동 일타 강사 누구 무슨 책 막 나와 있더라고. 그 문 앞에서 한참 그걸 봤어요. 어떤 감정이 들었냐면 저도 어쩌면 젊은 시절에 거기 붙어 있는 많은 선생님들 지금 현재 뭐 대치동 일타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저랑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고 같이 강의했던 사람들이고 그때 제 생각은 뭐 그들이나 저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서 까불었던 거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십수년이 지났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뭐 알다시피 조그만 학원에 하나 원장이 돼 있고 또 같이 했던 동료 중에 어떤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만한 그런 유명한 강사가 돼 있고 야 도대체 그게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짧은 시간이지만 그 앞에서 그냥 한번 생각해 봤어요. 100%제 탓입니다. 까부는 거죠.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까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걸 똑같이 좀 꼰대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여러분들한테 한번 적용시켜 보고 싶어요. 교실에서 지금 둘러보시면 다 비슷비슷한 학생들일 거예요. 누군가는 뭐 몇 점 더 낮고 몇 점 더 못하고 하겠지만 사실은 거의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그런데 이게 그 상황에서 그 차이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좀 더 나아져야 되겠다는 욕심이 없고 그냥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앞으로 영원히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해 버리면 저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노력하시고 그 노력한 만큼 결과가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시간 한 시간 노력을 하시면 짧게는 올해 수능에서 길게는 인생 전체에서 승리하는 하나의 어떤 도구들을 가지게 될 거예요. 뭐 좀 거친 말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만원사 답 같은 거 몰라도 우리 인생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뭐 안조환이 누군지 이게 뭐 안도원인지 안도환인지 몰라도 인생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비오는 날 인터넷을 켜고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이 있죠, 그죠? 이런 겁니다. 세상에 그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하기 싫은 일이 있어요. 또 어떤 일은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할 수 없는 일도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지가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저처럼 돼요. 그런데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과정에서 해야 될 거니까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결과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만원사 오늘 같이 공부하겠습니다만 이거는 하고 싶은 거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좀 겸허한 마음으로 자기한테 주어진 것들 하나하나 한 스텝씩 쌓아가다가 보면 틀림없이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수능에서 혹은 올해 입시에서 한번 승리해 본 경험, 내가 노력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구나. 그런 승리해 본 경험이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 때 아주 중요한 모토가 될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난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런 인생의 큰 자산을 얻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오랜만에 뻘소리 했더니 좀 뻘쭘하네요. 자, 일단 그러면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그랬던 것처럼 해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작가가 쓴 만원사의 후편이라고 평가받는 노래이다. 짝을 짓고 있는 거죠. 만원사하고 만원사 답이 짝을 짓고 있는데 이런 거 비슷한 거 본 적이 있습니다. 고공가라고 하는 걸 본 적이 있고요. 얘랑 짝을 짓고 있는 고공답,
주인가를 틀림없이 2학년 정도의 문학책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원사와 만원사답은 서로 짝을 짓고 있는 그런 글인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작가가 쓴 만원사의 후편이라고 평가받는 노래이다. 첫머리에 서러운 말을 늘어놓는 손님네는 만원사의 화자인 셈이고, 자, 만원사의 화자가 이 글 속에서는 청자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광부는 말 그대로 미친 남자예요. 미친 남자. 자, 광부는 유배지의 이웃이자 이 작품의 화자인 가공의 인물, 이 작품의 화자 인물인 셈이다. 그래서 이 글 내용을 보면 강부가 손님한테 뭔가 말을 하고 있는 대화체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작가 혼자 자신을 대신하는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서 자기가 하고자 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자, 그런데 작가가 자신이 지은 노래에 대해서 자신이 다시 답을 하는 형식이 특이하다고 할 수가 있다. 이것은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작가의 서럽고 힘든 사정을 알아주는 그 누군가에게 위로받고자 하는 심리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누군가한테 위로받고 싶어. 근데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작가가 선택한 방법은 자기가 아닌 제3자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서 자기를 위로하는 형식으로 그런 형식의 글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사대부 취향의 관념적 말을 늘어놓으면서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참으며 자신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가공의 하자가 작가를 위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위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큰 틀은 뭔지를 잡았죠, 그죠? 이글 속에 새롭게 등장하는 광부라고 하는 사람이 만원사의 화자였던 사람을 손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공감하면서 견뎌내야 된다, 위로하는 게 이 글 전체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문 들어가서 설명하겠습니다. 고전이긴 합니다만 주어진 지문 자체가 거의 완전히 현대어로 푸른 상태이기 때문에 독해 자체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보소 손님네야 처음부터 청자를 부르고 있으니까 대화체가 되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 손님네는 만원사의 화자가 됩니다. 만원사의 화자인데 이 글 속에서는 이 사람이 청자로 나와 있는 거죠. 자, 이보시오 손님네야 서러운 말 그만하고, 이게 만원사의 내용이었죠. 유배지에 와보니까 유배생활이 되게 어려워. 거짓짓도 하고 동냥도 하고 그 서러운 말 했던 것이 만원사의 주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손님네야 서러운 말 그만하고 강부의 말이라도, 자, 강부 한자가 들어보시면 미친 남자예요. 이게 화자죠. 이걸 만원사 답에 화자가 되고요. 조금 더 읽어보시면 이 사람의 정체는 이웃 사람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만원사에서 유배 간 곳이 추자도라는 섬이었었죠. 그죠? 그 섬에 살고 있는 이웃 사람이 자신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손님네한테 위로하는 그런 형식을 취한다고요. 자, 강부의 말이라도 성인들이 가려시니, 의역을 해볼게요. 성인들도 가려 들어주시니, 무시하지 않고 미친 남자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성인들도, 훌륭한 성인들도 이런 말을 가려 들어주시니 시골 말이 무식하나. 자, 시골 말 추자도 가리키는 것 같죠? 시골 사람의 말, 누군데요 이거? 강부죠. 시골 사람의 말이 비록 무식하지만 나의 말씀 한번 들어봐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천지 인간 큰 기틀에 좀비 기천 짜여내어. 자, 천지가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질 때 좀비 기천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존한 사람도 있고 비한 사람도 있고 귀한 사람도 있고 천한 사람도 있는데 하루 한때 근심 없이 모두가 즐거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일단 서리법 쓰고 있습니다. 고전 운문에서는 가장 흔하게 쓰는 표현 방식이 서리법 앤드 대꾸법이죠. 이 글도 서리와 대꾸법이 곳곳에서 보일 겁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천지 인간 큰 기틀에 좀비 기천 짜여내어. 의역을 해볼게요.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이런 말이에요. 세상에 모든 사람 중에 하루 한때 근심 없이 모두 즐거워, 항상 즐거운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인가? 하늘에도 변화가 있어. 자, 이제 변화 얘기합니다. 변화. 하늘에도 변화가 있어. 1월씩을 하오시고, 아마 1월씩이 뭐 그거 아닌가요? 개기일식 뭐 이런 거. 해와 달도 변한다라는 거죠. 하늘에도 변화가 있어. 해와 달이 변하고, 바다에도 진태가 있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니까 마찬가지로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변화가 있어. 밀물과 썰물이 있사오며 추나 추동 사시사철에 한서올랭 돌아오니. 한서올랭, 차갑고 덥고 따뜻하고 시원한 거죠,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뭐냐면 세상의 이치를 말하고 있죠. 세상의 모든 것, 자연물이든 뭐가 됐든 간에 모든 자연의 이치는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자, 요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하나 더 읽고 설명을 드릴게요. 공명인들 끈을 달아, 빼먹었네요. 부귀인들 물칠하여 몸에 붙여 두었으며, 자, 부귀를, 물칠은 풀이겠죠. 풀을 칠해서 몸에 붙여 둘 수 있으며, 공명인들 끈을 달아 옆에 채워 있을 쏜가 또 서리법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모든 것은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변화하니까 영원한 부귀도 없고 영원한 공명도 없다라는 거죠. 적어드릴게요. 자, 모든 것은 변화하기 때문에 영원한 공명도 없고 영원한 부귀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왜 이 얘기를 하게 되는지는 그 다음 단락 하나를 더 읽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음 단락 갑니다. 손님 팔자 좋다 한들 한결같이 다 좋으며, 자, 손님 팔자가 좋아서 언제? 과거에 벼슬 자리에 있고 과거에 한양에 있을 때 네 팔자가 아무리 좋았다고 한들 번화하다 고생한들 저런 고생 계속 할까? 자, 그러니까 봐. 과거 한양에서 잘 먹고 잘 놀았어. 근데 이것이 영원하지 않을 거야. 틀림없이 뭔가 변화해서 부정적 상황이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네가 유배지에 와서 부정적인 상황인데 이것도 영원하지 않고 나중에 되면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아까 이 사람이 모든 자연물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화하는 것이 맞아. 이 이야기는 왜 했냐 하면 지금 당장 고생스럽지만 이게 영원하지 않을 거야. 이 고생만 잘 견디면 그 다음엔 틀림없이 좋은 일이 올 거야.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희망을 주고 손님을 위로할 목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루 한때부터 천지인간부터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정리해 볼게요. 천지인간 큰 기틀에 존비 기천 짜여내어, 자, 모든 사람을 만들어내어서 하루 한때 근심 없이 모두 즐거운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하늘에도 변화가 있어 일월씩을 하오시고 바다에도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있어 밀물과 썰물이 있고 춘하 추동,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철에 한서 온냉, 한자 그대로예요. 차갑고 춥고 덥고 따뜻하고 시원한 것이 돌아오니 모든 것이 변화하니, 저기서는 또 표현 방식은 대꾸법 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죠? 뭔지 알죠? 하늘에도 바다에도 변화 있어, 진태 있어. 이렇게 대꾸가 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다 변화하니 부귀를 풀칠하여 몸에 붙여 두었으며 공명인들 끈을 달아 옆에 채워 있을 손가, 부귀와 공명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서리법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 팔자가 좋다 한들 한결같이 다 좋으며, 자, 과거에 네 팔자가 좋았다고 하지만 그것이 영원할 수는 없고 번화하다 고생한들, 지금 이렇게 고생한들 저런 고생 계속 할 것인가? 조금만 참으면 다시 한양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그런 구절인 거죠. 다음 갑니다. 화려하게 치장한 경대부, 높은 벼슬이죠. 그죠? 경대부의 높은 신분 기공자도, 자, 너보다가 더 높은 신분이었던 이런 기공자도 섬 고생 다 지내고, 자, 섬 고생은 유배를 온 거죠. 저런 사람도 섬 고생을 다 지내고 천은 입어, 임금의 은혜를 입어 올라가서 유배지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기공자라고 하는 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유배의 선배가 되겠죠. 이 유배지에 왔던 네 선배들을 봐라. 그 사람들도 영원히 여기 잡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섬 고생하다가 어느 순간 임금님이 은혜를 내리면 다시 올라간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고생이 영원하지 않으니까 참아내야 되라고 위로하고 있는 거지요. 자, 다음 또 갑니다. 이 고생 다 겪으니 손님뿐이 아니다. 너만 이 고생한 게 아니다. 그토록 서러워하며 저토록 애를 썩여 기양살이 애쓰니 K 죽어 모르자니. 자, 보세요. 여기까지. 너 말고 이런 선배들도 세상이 변화하기 때문에 잘 견디고 올라간 사람이 있는데 너는 지금 이 기양살이를 애를 쓰면서 애를 썩혀가면서 서러워하니까 이 서러움을 잊자고, K 죽어 모르자고 하니, 빨리 죽어서 이 서러움을 잊어버리자고 하니
망해 투사하려는가, 물에 빠져 죽는 거죠.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가, 불식 아사하려고 하는가, 밥을 먹지 않고 굶어 죽으려고 하는가, 자문 이사는요, 목을 베는 거예요. 스스로 목을 베어서 죽으려고 하는가, 음독 이사, 독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가. 역시 이것도 대꾸법 썼네요. 서러운 사람 다 죽으면 조선 사람 반이 된다. 자, 표현 방식은 과장법 썼죠. 네가 지금 유배 온 게 서럽다고 죽겠다고 생각하면 그 정도로 죽을 사람이면 조선 사람 반이 다 죽을 거라는 얘기예요. 자, 서러운 사람 다 죽으면 조선 사람 반이 되고, 기양 가서 다 죽어버리면 섬 유배객, 섬에 와서 섬에 온 유배객이 도대체 누가 있을 것인가. 자, 또 역시 서리법 사용하고 있고요. 죽으려고 하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위로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너처럼 서러워서 혹은 마음을 애를 써서 죽겠다라고, 이 고생을 잊겠다라고, 죽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그 정도 고생으로 다 죽어버리면 조선 사람은 반이 다 죽었을 거고 유배객 중에 살아남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네 고생이 힘든 건 알겠는데 참아내야 된다라고 계속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갑니다. 녹음 방초 우거진대. 자, 풀들이 우거져 있는데 두견이 슬피 우는 곳에 만고 영웅 묻힌 산이 몇몇인 줄 모르나. 자, 만고 영웅, 저 무덤 속에 영웅들이 죽어 있는 곳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이미 이 세상을 다 살고 죽은 영웅들이 되게 많아. 몇몇이나 묻혀 있는지는 모르지만 서러워서 죽은 무덤 없고 애써 죽은 시체 없어. 너처럼 서러워한다고 죽지도 않고 애써 한다고도 죽지도 않아. 그러니까 괜히 죽겠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겨내라고 다시 위로하고 있는 거죠. 자, B 부분만 다시 해볼게요. 녹음 방초 우거진데, 자, 풀들이 우거져 있는데 두견새가 슬피 우는 곳에 만고의 영웅 묻힌 산이 몇몇인 줄 모르나. 만고의 영웅들이 죽어 묻힌 산이 되게 많지만 서러워서 그 영웅들 중에서, 죽은 사람 중에서 서러워서 죽은 사람 없고 애써서 죽은 시체가 없다. 그러니까 너도 죽지 않을 거니까 다시 힘내서 열심히 살라라고 위로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갑니다. 손님 얼굴을 내가 보니까, 자, 네 모습을 내가 보니까 피골상련하였으니, 자, 매우 말라서 불쌍한 모습이야. 피골상련하였으니 종이 붙인 배롱인가, 두눈 박은 수수대인가, 15리 장승인가, 열나흘날 재응인가. 자, 전부 다 뭐예요? 손님의 모습이죠. 손님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어요. 매우 걱정 때문에 밥도 안 먹고 그래서 삐쩍 마른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여러 가지 사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있네요. 실성한 광인. 자, 미친 사람인가? 실온한 병인인가? 검은 눈 희게 뜨고 북녘만 바라볼 째 밭 가운데 허수아비 새 날리는 모양이구나. 이까지 다 마찬가지네요. 여기 지금 저는 여기까지 묶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이까지가 아니고 이거 전체. 욕하지 마시고요. 지우면 되잖아. 왜 욕을 하고 그래. 자, 일단 요까지 묶으시면 손님의 현재 모습, 걱정 때문에 삐쩍 말라버린 손님의 현재 모습이 보이고요. 요 부분에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북쪽만 바라본다 그랬죠. 북쪽이 누군데요? 임금이 있는 거죠. 임금만 생각해. 그러니까 임금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아니면 임금의 성은, 임금의 은혜를 바라고 있는 거죠. 유배지에 있는 나한테 다시 은혜를 내려서 서울로 올라와. 그 말만 기다리고 있는 하자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갈게요. 일부러 죽지 않아도, 내가 가만 보니까 네가 지금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하는데 일부러 죽지 않으려고 해도 병이 깊게 들었으니, 자, 내가 보니까 넌 병이 들었어. 병이 깊게 들었으니 이 병 저 병 천만 병 중 그리운 상사병이 첫 번째구나. 네가 지금 든 병이 뭐냐면 상사병이 들었다고요. 누구에 대한 그리움일까요? 당연히 임금에 대한 그리움이죠. 천리타양 혈혈한데 한술 물을 누가 떠주며. 자, 천리타양, 고향에서 떠나와서 천리나 떠나와 있어. 고향과 하자 사이에 거리감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멀리 떠나와서 혼자 살고 있는데 한술 물을 누가 떠줄 것이며, 화타편작이 다시 산들. 화타편작은 전설 속에 나오는 닥터들이에요. 자, 이 의사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한들 손님 병은 어쩔 수 없네. 그만큼 임금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게 크다라는 말이겠네요. 저 끝났어요? 끝났네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부분만 가지고 보면 별로 어려울 건 별로 없습니다. 선생님이 그 수능 완성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무당짓 한번 해볼 거예요. 파이널 찍기 강의 한번 할 겁니다. 그때는 요 부분 말고 다른 부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체를 쭉 보면 처음부터 이런 거였어요. 그죠? 내 말 시골 사람이나 무시하지 말고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힘들지만 이게 좋은 때가 올 거야. 참고 견뎌내라고 말하고 있고요. 너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그 죽는 게 쉽지 않아. 옛날에도 죽은 사람 되지게 많지만 그 사람들이 너처럼 서럽거나 애써서 죽은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지 말고 힘내봐 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네 모습을 보니까 너무 임금에 대한 걱정, 그리움 때문에 삐쩍 말라 있어. 되게 안 됐네. 이 얘기하는 게 글 전체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광부 화자를 대신하는 허구적 대리인 강부를 통해서 만원사의 화자인 손님을 위로하는 이야기가 글 전체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문제 풀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 윗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1번 대꾸법 활용 운율감 조성하고 있어. 대꾸법 천지로 많다 그랬죠. 그죠? 이건 무조건 맞는 말일 거고요. 정정합니다. 무조건이라 말하면 안 되죠.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고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현 방식은 대꾸법과 서리법이고 아까 제가 읽으면서 대꾸법 나온 구절 한두 군데 찾아드린 적이 있습니다. 1번은 맞고요. 자, 2번은 과장법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어. 과장 뭐 쓰였었죠? 기억나는 게 서러워서 죽을 것 같으면 조선 사람 반이 다 죽었을 거야. 과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3번 역설법 활용하여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어. 글쎄요, 있으면 찾았을 텐데 눈에 보인 게 없었습니다. 답은 3번처럼 보이고요. 4번 비유법 사용하여 대상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어. 임금을 그리워하며 밥도 안 먹어. 삐쩍 마른 손님의 처지를 뭐뭐 같다 뭐뭐인 듯 비유법 사용해서 표현했었죠. 그 다음에 5번 서리법 활용해서 하자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어. 뭐뭐 할 쏜가. 이것도 되지게 많았습니다.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갑니다. 43번 A와 B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봐라. A는 세상의 모든 게 변화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 B는 너 말고도 이런 기양살이 겪은 사람들이 있어. 다 잘 살고 올라갔어. 죽지 않을 거야.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둘 다 위로하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1번점 보시면 A는 자연의 변화. 해와 달이 변하고 바닷물이 변하는 것처럼 기양살이도 처지가 바뀔 수 있어. 오케이, 맞네요. 그 다음에 B는 기양살이의 어려움을 많은 사람들이 너 말고도 기공자 이런 사람들이 견뎌냈으니까 너도 견뎌낼 수 있어. 그래서 둘 다 공통되는 목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하고 있는 거고요. 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44번, 45번은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요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만원사가 나오면 요 보기 자리에 만원사 답이 나올 거고요. 만원사 답이 나오면 이 보기 자리에 지금처럼 만원사가 나올 거예요. 항상 두 가지 연결시켜서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시가문학 중에는 특정 작품에 대한 답가 형식으로 지어진 것들이 있다. 애초에 특정 작품을 본가라고 할 때 답가는 본가 내용을 토대로 하여서 시상이나 상황, 정서 등을 연기하여 창작된다. 또한 본가와 답가를 지은 사람이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때 답가의 하자는 결국 작가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주는 역할을 한다. 자, 답가 속의 화자, 우리가 지금 봤던 이글 속의 광부죠. 광부는 작가가 자기한테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한답니다. 보기는 윗글의 본가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작가는 화자를 통해 자신의 잘못에 대한 후회와 유배 생활의 어려움, 유배가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 등을 담고 있다. 자, 이제 그러면 보기 2를 봐야 되는데요. 이게 만원사죠.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보지 못했던 다른 부분입니다. 만원사가 꽤 긴 글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평생 일심 원하기를. 자, 평생에 하나의 마음으로 원하였던 것은 충가효를 온전히 하려고 했어. 자, 충가효, 과거에 내가 지향했던 가치들이죠. 임금한테 충성하고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을 온전히 하려고 했는데 한번 이를 그릇하고 불충불효되었다. 이를 그릇해서 죄를 진 거죠. 이거 알고 있죠? 임금의 돈을 횡령한 겁니다. 원래 나는 충가효를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한번 죄를 짓는 바람에 불충불효가 다 되었구나. 후회가 막급이라. 자, 이게 제일 중요하네요. 이 부분의 하자의 정서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후회가 막급이라 뉘우친들 무엇하리. 등잔불 치는 나비 저 죽을 줄 알았으면. 자, 요 나비 뭐를 비유하는 거죠?
등잔불에 가서 죽을 줄도 모르고 거기 달려들었다가 죽은 놈이죠. 과거의 화자의 모습을 비유하는 거예요. 욕심을 내어서 죄를 지었던 화자의 모습, 유배지에 올 줄도 모르고 죽을 줄도 모르고 등잔불에 달려가서 죄를 지었어. 그렇게 화자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등잔불 치는 나비 저 죽을 줄 알았으면 어디서 녹을 먹는 신하가 죄 짓자 하였냐마는 대액이 앞에 도달하니, 대액이 나쁜 운수예요. 나쁜 운수가 앞에 있었으니 눈조차 어둡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죽을 줄 알았으면, 이렇게 유배 오고 이렇게 벌 받을 줄 알았으면 정신 차리고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을 저 등잔불에 달려드는 나비처럼 내가 눈이 어두워서, 뭔가 나쁜 운수가 닥쳐서 눈이 어두워서 그걸 보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었구나. 자신의 과거의 죄를 지은 모습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마른 섭을 등에 지고 열하에 뛰어든 것이로다. 또 마찬가지죠. 뭐랑 똑같냐면 위에 보시면 그 등잔불 치는 나비 똑같은 거죠. 그죠? 섭을 지고 짚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든 거니까 죽을 줄 모르고 행동을 한 거예요. 벌을 받을 줄 모르고 행동한 자신의 처지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마른 섭을 등에 지고 열화에 불 속에 뛰어든 것이로구나. 제가 된들 누구를 탓할 것이며 살 가망이 없다마는, 자, 불 속에 들어가서 제가 됐어. 제가 다 돼도 탓할 사람이 없어. 다 내 탓이라는 거죠. 이런 거 모르고 벌 받을 줄도 모르고 욕심이 눈이 어두워서 죄를 지은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아무도 탓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책하는 거죠. 과거의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 자책하고 있는데 한자 성어 하나 기억해 둡시다. 수원수구라고 해요. 누구도 원망할 수 없다. 내 탓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된들 누구 탓이리 살 가망 없다마는 한 목숨을 귀하게 여겨 섬으로 보내시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형당하는 거, 죽을 줄 알았어. 그런데 임금이 은혜를 내려서 죽이지 말고 이 섬으로 기양을 보냈으니, 이런 말이에요. 기양을 보내주시니 임금의 은혜가 갈수록 망극하구나. 뒷부분에서는 자신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임금에 대해서 성은을 예찬하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그 다음 상년에 베던 보리 올해 고쳐 베어 먹고. 자, 작년에 보리 베어 먹었는데 올해도 다시 보리를 베어 먹고, 지난 여름에 낚던 고기 이 여름에 또 낚으니 새 보리밥 담아 놓고 가슴 막혀 못 먹겠고. 서러워서 보리밥이 앞에 있지만 가슴 막혀서 먹지 못하겠고, 뛰던 고기 회를 친들 목이 메어서 들어가랴. 서러워함도 남의 없고 못 견딤도 남과 다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서러워하고 있어요. 그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서러워하고 있는데 그것이 남과 달라 남보다 훨씬 서럽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셨죠? 다시 갑니다. 서러워함도 남의 없고 남보다 훨씬 서럽고 못 견딤도 남과 다르니 남보다 훨씬 더 심하니 내 고생 한 해 하면, 내가 1년 동안 고생하는 것은 남의 고생 10년과 같다. 흉측기람 되려는가 고진감래 언제 앓고. 자, 흉측기람, 이렇게 지금 유배지에 있는 이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될 것인가. 고진감래, 고생이 다 가고 좋은 날이 올 것인가. 신세를 한탄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44번 문제로 가서 풀어볼게요. 보기 1을 참고해서 윗글 답가와 보기 2의 본가를 엮어 감상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1번 답가의 서른말 그만하라는 말은, 자, 서른말 그만하라. 본가에서 서러워함도 남과 다르고 못 견딤도 남과 다르다고 하는 말을, 이런 말을 받는 방식으로 연계되고 있어. 그래서 두 작품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서러운 말을 했으니까 서러운 말 그만하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두 작품이 서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번은 맞는 말이겠네요. 자, 2번 답가에 공명인들 끈을 달아 옆에 채워 있을 쏜가는, 이게 무슨 말이었죠? 변화하지 않는 건 없다라는 거였죠. 본가에 등잔불 치는 나비 저 죽을 줄 알았으면에 담긴 세속적 욕망의 허망함과 연계된 표현이야. 자, 등잔불의 나비가 욕망, 자기를 죽일 욕망이에요.
재 같은 거 이런 거 모르고 거기에 들어갔다가 원래는 나비 내가 높은 관리였단 말이야. 그런데 요런 여기 들어갔다가 욕심 때문에 유배지에 오는 그런 신세가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해석의 욕망이라고 하는 건 변화하지 않는 게 없어. 영원한 건 없어. 그런 것을 허망하다라고 하는 거죠. 2번도 문제였고요. 3번 답가에 저런 고생 계속 할까는 희망을 주는 거. 본가에 흉측기람 되려는가 고진감래 언지할고에 담긴 유배 생활이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과 연계된 거야. 그렇겠죠, 그죠? 이런 고생 영원하지 않다, 변화한다. 마찬가지로 고진감래 될 것이다니까 뭔가 지금 상황이 타개되고 좋은 날이 올 거라고 하는 희망을 보여주는 거죠. 3번도 문제였고요. 4번 답가에 손님 얼굴 보아하니 피골상련하였으니 삐쩍 말라 불쌍하니 본가에 새 보리밥 담아놓고도 가슴 막혀 밥 못 먹으니에 담긴 내적 고뇌와 연계된 거야. 밥이 있는데 마음속에 서러움과 걱정 때문에 못 먹어서 밥을 그래서 이렇게 삐쩍 마른 불쌍한 모습이 되었어. 연결성이 있죠. 자, 답은 그럼 5번이겠네요. 확인해 봅시다. 답가에 검은 눈 희게 뜨고 북녘만 바라볼제 왜 임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렇죠. 본가의 어와 성은이야 갈수록 만극하다. 요거는 임금의 자신을 살려준 성은을 감사하는 겁니다. 이런 담긴 임금의 안위를 걱정해? 안위는 임금이 잘 있는지 못 있는지 임금을 걱정하는 건데 이건 어디를 봐도 임금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앞부분에서는 임금을 그리워하는 거고요. 북녘 바라보는 거. 뒷부분에서는 자신을 살려준 임금의 성은에 감사하는 것이지 임금이 편안히 있기를 바라는 걱정하는 마음은 글 어디에도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런 문제는 반드시 만원사가 나오면 반드시 이런 문제는 출제가 될 거라고요. 형태는 바뀌겠지만 포인트는 똑같아질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45번 문제로 갑니다. 윗글의 기역과 보기 2의 니은에 대한 이해다 가장 적절한 거. 이거 빨리 풀 수 있겠네요. 자, 기역은 나의 말씀이니까 기역에서 나는 강부 얘기하는 거죠. 만원사 답의 화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요거는 당연히 만원사의 화자니까 이거는 어떻게 적어야 되나? 만원사의 화자. 자, 요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절한 거 찾는 거니까요. 요거는 그냥 선생님이 바로 답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4번 잠깐 볼까요? 4번. 기역은 작가가 자신의 처지를 위로하기 위해. 그렇죠. 계속 강부는 손님을 위로하는 것이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니은은 작가가 자신이 겪은 역경을 힘주어 겉으로 말하기 위해서 내세운 화자이다. 답은 4번이죠. 결국 뭘 묻는 문제냐면 둘 다 똑같은 작가가 내세운 자기 자신을 대신하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목적으로 가상의 인물을 내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렇게 해서 만원사 앞에 볼수를 좀 했고요.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올해 수능에서 볼 가능성이 제일 높은 글 가운데 하나는 틀림없습니다. 눈여겨봐두시고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는 수능 특강 펼쳐놓으시고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만원사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